예, 진행하시죠. 예,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쓰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론을 좀 달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그 여론조사의 뜻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앞서 장제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정무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정치인이시고 정무직 장관이신 거죠?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장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인데 장관이야 정치인이니까 여러 지지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특히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반반이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70-80% 이상의 공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으로 나눠져서 반반의 이런 직무 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여러 정치 수사, 잘못된 언행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환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도열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왔다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직자라고 한다면 올바른 공직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나 여러 상황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장관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다니시나요? 제가요? 예. 저는 만나지 않죠. 아니 장관님도 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고 다니셔야지 언론 보도도 좀 잘 나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아는 것도 없이 본인이 알아야 될 거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모른다 막 이렇게 대답하고 태도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는데 그 태도 안 좋은 게 국민들 앞에 태도 안 좋은 태도가 오히려 소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장관님도 만나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시는 이유가 그 자체가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기 때문 아닌가요? 저야 검사 윤리강령과는 상관없고 정무직이긴 하나 그러나 현안이 있거나 하는 그 경우에는 제가 여러 일정을 핑계로 사양을 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네,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시절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언론사의 사주를 만난 게 아니라 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 관계인을 만난 거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만남 자체로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사 윤리강령에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 그리고 그 감찰에 따른 징계 절차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오전에 좀 박주민 의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발언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PPT 좀 띄워주십시오.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부장전결이라서 아예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파진흥원이요. 바로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장전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부장전결이라서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 나오면 공부해가지고 나와야죠. 왜 파악을 하지 않고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횡령죄나 배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피해가 다 회복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 알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그리고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똑같이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불기소 처분된 이후에 무려 8,400억 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검찰총장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감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 피해자가 들으면, 국민들이 들으면 분노할 만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언론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왜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감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불기소 처분 통지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된 근거, 수사관의 의견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감찰이 빠져 있는데 분명하게 감찰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감찰과 관련되어서 장관님께서 하신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조금 모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찰이 수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감찰과 수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감찰 같은 경우에는 전 라임 사건 수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전 수사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찰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좀 의견을. 네, 그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와 감찰이 병행해서 진행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렬 사건, 진경준 사건이 그러하고요. 말씀처럼 이 사건 감찰이 그 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